안녕하세요. 레트로의 재민입니다. 오늘은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이라는 OOP라는 개념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반이 되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상만 이해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데 매우 장벽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최소 한국에서는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클래스 오브젝트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일러둘 게 있어요.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세상에 처음 공개했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 컴퓨터는 사람의 방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이 돼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데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 사람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OOP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적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처럼 사고하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추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컴퓨터 공학과에서 OOP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컴퓨터를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OOP는 고대 그리스에서 왔어요. 실제로 클래스와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데아라는 이론에서 왔어요. 농담이 아니라요. 플라톤이 무슨 말 했냐면요. 목수가 책상을 만들 때는 목수의 머릿속에는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책상이 하나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리고요. 목수가 현실의 책상을 만들 때는 그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책상을 본따서 만든다고 했어요. 즉 현실의 책상은 목수의 머릿속에 있는 책상을 가져와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의 책상은 소재가 다를 수도 있고요.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조금씩 책상들의 모양과 길이와 소재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책상을 본따서 현실의 책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그 이상적인 세계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복제한 레플리카들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데아, 추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본, 레플리카, 그 추상적인 무언가를 현실에 구체화시켜서 만든 복제본, 이게 바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클래스 오브젝트의 원형이에요. 자, 제가 사과가 있다고 볼게요. 이 사과를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과를 볼 때는 사과를 뭉뚱그려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추상적인 사과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과에 빗대서 현실의 사과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사과라는 게 예를 들면 색깔이 조금 탁할 수도 있어요. 길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각각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과가 존재하지만 예를 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과가 이 사과는 레드가 255가 아니라 212군. 그러니까 얘는 사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중간에 있는 사과가 이 사과는 반지름이 13cm가 아니라 뭐 12cm군.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과의 반지름이 정확하게 몇 cm여야지 사과다. 혹은 뭐 사과의 표면의 컬러가 꼭 레드가 255여야지 사과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사물을 인식하냐면요.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추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과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사과의 형태지만 구체적인 어떤 구현물은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대조군으로 삼아서 즉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계략적이고 그리고 완벽한 사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실에 있는 사과에 대조를 해서 인식한다는 개념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과의 형상이 있어요. 사과는 좀 둥글고 대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그리고 뭐 먹으면 맛있다. 그러한 어떠한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상적인 어떤 원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사과를 계략적으로 비교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과들은요. 구체적인 수치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같은 사과라고 인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순수한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면요. 사과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를 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는 반지름이 10cm여야지 사과다. 표면의 컬러가 무조건 레드가 255여야지 사과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 종류의 사과들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사과라고 인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떠한 대상을, 여기선 사과죠,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추상화시켜서 머릿속에 개략적으로 집어넣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프로그래밍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 사과가 이상적인 원본이에요. 이상적인 원본을 가져와서 각각의 사과를 찍어내서 구체화시킨다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죠.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는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원형을 말해요. 클래스는 종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들은 사람이라는 종에 속하죠. 즉 종은 어떠한 생명체를 뭉뚱그리는 단위예요. 이상적인 세계에 개라는 종이 존재해요. 개라는 원형이 존재하죠. 이 원형은 실존하는 친구가 아니지만 플라톤이 생각했던 방식, 우리 프로그래머가 생각했던 방식에서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개를 가져와서요, 실존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개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예요. 즉 가장 완벽한 개가 이상적인 세계에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요, 잭을 찍어내요. 클래스를 가져와서요, 개를 바탕으로 롭을 찍어내요. 마이크를 찍어내고요, 포크를 찍어내죠. 이게 바로 클래스 오브젝트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클래스에 존재하는 친구는 가장 개략적이고 추상적이고 내부에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는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클래스를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실존하는 세계에,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원형을 가져와서 그걸 찍어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죠.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실존하는 세상에 가져와서 구체화시킨 거를 인스턴스화라 부르는데, 즉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어떠한 원형을 가지고 실존하는 친구를 찍어낸다는 개념이에요. 클래스는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원형, 오브젝트는 실존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원형으로 찍어낸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오브젝트들은 같은 원형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은 서로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존재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잭과 롭, 마이크, 포크는 이 네 마리의 개는요, 서로가 구별되는 존재라서 서로가 똑같은 개라는 종에서 파생됐지만요, 서로 관계가 없어요. 롭이 죽었다고 볼게요. 클래스에서 찍어냈던 롭이 죽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잭, 마이크, 포크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즉 잭, 롭, 마이크, 포크는요, 이 네 마리의 개는 똑같은 독이라는 클래스에서 파생됐고요, 같은 종이지만 이 네 마리가 서로 독립적인 존재고 온전한 존재예요. 얘들은요, 어떤 롭이 죽었다고 해서 잭과 마이크와 포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즉 오브젝트는, 핵심은 이거예요. 클래스에서 파생된 오브젝트들은 서로 독립적이고요, 하나의 존재에서 파생이 됐지만 서로 구별 가능하고 서로 아예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오브젝트를 비유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요, 자동차 틀과 실제 자동차들, 보통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클래스는 자동차 설계도 아니면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낼 때 쓰는 자동차 틀이에요. 오브젝트는요, 자동차 틀을 통해서 실제로 찍어낸 자동차들이고요. 즉 클래스는 실존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존하는 친구의 설계도죠. 이 클래스를 현실에다가 가져와서 찍어내면 오브젝트가 돼요. 중요한 거는요, 이 오브젝트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친구들이에요. 같은 차량 설계도에서 찍혀 나와도 차량 주인이 다를 수도 있고요, 도색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차량은 재민이라는 친구의 차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차량은 도색이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차는요, 민수라는 친구의 차일 수도 있죠. 즉 주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지만 원형 클래스는 같기 때문에 차량으로서 핵심적인 특성은 공유를 해요. 하지만 그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요. 둘 다 똑같은 바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퀴의 반지름이 다를 수도 있고 바퀴의 제조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즉 클래스 오브젝트의 차이는, 클래스는 원형이고요, 오브젝트는 그 원형을 가져와서 찍어낸 친구인데 서로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저라는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래요. 오브젝트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즉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로 완결된 무언가라면 뭐든지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사과라는 존재가 있죠. 사람이 사과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는 그 사과의 요소를 풀어헤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의 잎의 색깔이 뭔지, 사과의 반지름이 몇인지, 사과의 분자가 뭔지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분해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사과라는 온전한 단위로 인지해요. 마찬가지로 길가의 개를 봐도요. 개의 털이 몇 개인지, 개의 시력이 몇인지, 개의 키가 몇인지, 개의 몸무게가 몇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은 길가에 개가 있으면 저건 개구나. 하나의 개로서 뭉뚱그려서 인지할 뿐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하나의 온전한 단위로 존재하고 스스로 챙길 수 있고 실제 존재하는 무언가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어도요. 서로 다른 친구들이에요. 아까 봤듯이 네 마리의 개, 잭, 마이크, 롭, 포크는 똑같은 독이라는 클래스에서 파생이 됐지만 네 마리가 서로 구별 가능하고 독립적이었죠. 그리고요. 이 세 개의 사과는요. 사과라는 하나의 원본 클래스에서 파생되었지만 각각의 사과들을 그냥 하나의 완결된 사과로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분해서 셀 수 있는 사과예요. 클래스는 아까 그 오브젝트를 찍어낼 때 사용하는 원본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고요.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추상적이고 계략적인 무언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이제 실제 코드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유니티를 실행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을 헬로 클래스, 유니티 아날리틱스는 꺼주고요. 자, 프로젝트의 빈 공란에 마우스 오른쪽 create C# 스크립트에서 hello 클래스라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줄게요. 자, 여기 있는 hello 클래스는 저희가 직접 작성할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hello 클래스 밑에다가 우리만의 클래스를 새로 작성해 줄게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public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돼요. 애니몰이라는 우리만의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왜 앞에 퍼블릭을 붙이냐면요. 퍼블릭을 붙여야지 코드 내부가 아니라 이 코드 외부에서도 애니몰이라는 친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무슨 의미인지는 좀 더 있다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뒤에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친구가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안 붙어 있죠. 모노 비헤이비어는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헬로 클래스는 유니티가 제공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미리 가진 상태에서 작성이 돼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그냥 애니몰을 바닥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ublic class 애니몰에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동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string name. string은 문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물은 string sound.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은요. float weight.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요. 저희가 방금 한 일은요. 애니몰이라는 새로운 종을 만든 거예요. 비유하자면 애니몰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든 거예요. 이 친구는 틀이고요. 틀로 찍어낸 실제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니몰이라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찍어낼 수가 있죠. 자, 이제 헬로 클래스에서 얘들을 지워주고요. 자, 스타트에서 이 애니몰을 새로 하나 찍어내 볼게요. 애니몰이라는 타입의 잭을 만들어 줄게요. 잭은 new 애니몰 이렇게 만들어주면 잭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new라는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애니몰이라는 친구가 있으라. 즉 애니몰이 탄생하라 하면 애니몰이 탄생이 돼요. 즉 new라는 키워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애니몰을 새로 하나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된 애니몰을 잭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애니몰을 새로 탄생시켰고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시킨 애니몰 잭의 이름과 사운드와 웨이트를 지정하고 싶어요. 제가 점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점이라는 키워드는요. 그 친구 내부 요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즉 잭의 네임을 수정하고 싶으면요. 잭점 네임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지정해주면 돼요. 하지만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면요. 기본적으로 클래스 내부에 있는 것들은 이 중괄호 밖에서는 목격이 되지 않아요. 자, 퍼블릭이라는 의미가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즉, name에다가 앞에 public을 붙여주면요. 이제는 에러가 없어져요. 즉, public의 의미는 어떤 오브젝트 밖에서 그 내부에 있는 친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즉, 사운드도
잭의 사운드는 잭은 개라서 bark, 짖을 거예요. 하지만 불균증이 나죠. 앞에다가 퍼블릭을 붙여주면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웨이트도 퍼블릭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잭의 몸무게는 한 4.5kg으로 지정해 줄게요. 잭뿐만 아니라 두 마리의 동물을 더 만들 거예요. 애니몰, 네이트는 또다시 허공에 애니몰이 있으라 새로운 애니몰을 찍어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네이트의 이름은 네이트. 네이트의 사운드는 고양이니까 야. 네이트의 몸무게는 1.2kg 정도 된다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애니몰, 애니. 그래서 you, 애니몰, 새로운 애니몰을 찍어내서 자, 애니의 이름은 애니. 애니의 사운드는 토끼가 어떻게 웃는지 몰라서 그냥 위라고 할게요. 애니의 몸무게는 0.8kg이라고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3마리의 애니몰을 찍어냈어요. 중요한 거는요. 같은 애니몰에서 찍혀 나왔지만 이 3마리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 즉, 잭의 네임과 네이트의 네임과 애니의 네임은 서로 달라요. 제가 이 애니몰 클래스를 기반으로 잭, 애니, 네이트를 찍어냈을 때 메모리 상에는요. 네임이라는 변수가 3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잭의 네임, 네이트의 네임, 애니의 네임에서 3개가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애니몰의 사운드라는 변수도요. 메모리 상에는 3개가 존재해요. 웨이트도 3개가 존재하죠. 즉, 클래스 애니몰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3개 찍어내면요. 오브젝트가 3개 존재해요. 네임이 3개 존재해요. 만약에 애니몰을 4개 찍어내죠. 메모리 상에는 네임이 4개 존재해요. 애니몰을 11개 찍어내면요. 네임이라는 변수가 11개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오브젝트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이미 완성된 형태라서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잭, 네이트, 애니는 이 3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동물이라는 종에 속하지만 이 3마리는요. 서로 구분되고 독립적이고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자, 이제 코드 들어가서요. 그러면 클래스 오브젝트로 뭘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저는 debug.log로요. 잭의 이름을 찍어낼게요. 그 다음에요. debug.log로 잭의 사운드를 찍어볼게요. 마찬가지로요. debug.log 네이트의 이름과 debug.log 네이트의 사운드를 찍어볼게요. 마찬가지로 debug.log 애니의 이름과 debug.log 애니의 사운드를 찍어볼게요. 자, 세이브하고 돌아가서 하이라키의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헬로 클래스를 그 친구에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요. 잭, 바크, 네이트는 야, 애니는 위라고 울죠. 제대로 출력이 됐어요. 자, 이때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 버튼을 해제하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네이트 이퀄 잭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요. 네이트 이퀄 잭을 하면요. 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네이트에 덮어 씌워요. 자, 그 다음에요. 네이트의 이름을 짐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요. 네이트와 잭은 별개예요. 네이트 이퀄 잭을 하는 순간 잭의 네임과 잭의 사운드로 네이트가 덮어씌기 당해요. 그 다음에 네이트의 이름을 바꾸면요. 네이트의 이름만 바뀌고요. 잭의 이름은 바뀌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잭의 이름은 그대로 잭, 잭의 사운드는 바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이트의 이름을 찍었을 때는요. 지미, 네이트의 사운드는 바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직관과 전혀 다르게 동작할 거예요. 세이브 한 다음에 돌아가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놀랍게도요. 지미 바크, 애니 위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분명히 네이트의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잭의 이름까지도 지미가 됐어요. 단지 네이트의 정보를 잭의 정보로 덮어쓰기 됐을 뿐이에요. 즉 네이트의 네임과 네이트의 사운드와 네이트 웨이트가 여기 있는 값으로 단순하게 덮어쓰기 당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죠. 무슨 일이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네이트의
사운드를요 치즈라고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제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짐이 치즈가 나와요. 직관이랑 전혀 반대되죠. 사실 제가 예전에 변수는요 값 그 자체가 아니라 값을 가리키는 이름표라고 했어요. 즉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콜 마크를 사용해서 잭에게 새로운 애니멀을 붙여주고 네이트에게 새로운 애니멀을 붙여주고 애니에게 새로운 애니멀을 붙여주면요, 사실은 잭이라는 화살표가 실제 존재하는 애니멀을 가리키게 돼요. 즉 여기서 이퀄의 의미는요, 즉 이 잭이라는 친구가 새로 탄생된 애니멀을 가리킨다는 의미예요. 즉 왼쪽에 있는 변수들은요 값 그 자체가 아니라요 값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동물들은 실존하는 애니멀들이에요. 하지만요 이 친구들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변수란 걸 통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죠. 그래서 클래스 오브젝트 개념에서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살아있는 그림자예요. 오브젝트 그 자체가 아니라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이죠. 즉 제가 아까 말했죠, U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공간에 새로운 애니멀이 탄생해요. 그리고요 이퀄 마크는요 잭이라는 그림자에게 새로 탄생된 애니멀을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즉 이 친구 자체는 이 애니멀이 아니에요. 단 그렇게 새로 탄생된 애니멀을 가리키는 호칭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트 이퀄 잭을 하는 순간 잭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던 화살표가요 네이트에게 덮어씌워져요. 즉 네이트가 가지고 있던 화살표가 덮어씌기 당해서 사라지고요, 네이트의 값은 잭이 가지고 있던 화살표가 돼요. 그러면요 사실은 변수는 3개지만요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는 2개인 상황이에요. 즉 잭과 네이트가 2개의 변수 이름은 다르지만요 사실은 똑같은 애니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즉 2개의 변수가 하나의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었죠. 즉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잭을 수정하면요 곧 네이트를 수정한 거예요. 네이트를 수정하면 곧 잭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잭을 통해서 애니멀을 수정하면 네이트를 통해서 애니멀을 수정한 것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2개의 변수는 사실은 하나의 똑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존하는 세계에 있는 네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미아가 돼요. 그 어떠한 화살표도요 이 친구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아가 돼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돼요. 즉 이 오브젝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이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요 C샵이나 자바 같은 언어들이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미아가 된 오브젝트들은 주기적으로 갈아엎어서 없애버려요. 이러한 개념을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르죠. 즉 변수는 실존하는 친구를 가리키는 참고자일 뿐이란 얘기예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 진짜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수는 3개지만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는 2개인 현상이 일어나요. 변수는 진짜 오브젝트가 아니라 진짜 오브젝트로 찾아가는 참고자일 뿐이다. 이 개념을 표현한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컵이라는 변수를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을 때 call by reference, pass by reference 방식에서는 변수는 실존하는 친구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라서 변수를 수정하면 원본이 같이 수정이 돼요. 왜냐하면 실존하는 친구는 하나뿐이고 변수들은 그 실존하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pass by value, 클래스랑 오브젝트가 아닌 방식에서는 변수는 값 그 자체예요. 왼쪽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에는 실존하는 컵은 단 하나예요. 단지 그 실존하는 컵을 가리키는 변수가 2개인 것 뿐이죠. 오른쪽은요 실제 존재하는 컵 오브젝트가 2개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져와서 쓴다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예요. 즉 이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유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변수로 가져와서 쓴다는 개념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해제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지워주고, 자 새로운 큐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요 이 친구에게 리기드 바디, 물리적인 힘을 주는 리기드 바디를 붙여볼게요. 자 리기드 바디 친구에게 제가 힘을 주고 싶어요.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개념은
미리 만들어진 친구를 가져와서 쓰기 위해서 존재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점퍼라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점퍼에게 public rigged body rb라고 할게요. 여기 보이는 rb는 변수예요. 하지만 변수는요, 오브젝트 그 자체가 아니라 오브젝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public으로 해놓으면 바깥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슬롯이 열려요. 자, 이 rb라는 변수에게 실존하는 리기드 바디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rb 변수는요, 얘는 진짜 오브젝트가 아니라 진짜 오브젝트로 향하는 참조자, 화살표일 뿐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코드상에서 rb를 수정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rb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이 rb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요, rb가 가리키는 rb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리기드 바디를 만진다는 얘기예요. 즉, 코드상에서 저희는 rb에게 리기드 바디의 내부 기능인 add force 위쪽으로 1000만큼의 힘을 줬을 때 우리는 코드상에서 이 rb의 기능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rb를 사용했던 거는 사실은요, 실제 존재하는 이 리기드 바디를 사용한 거예요. 즉, 콜바의 레퍼런스,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화살표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여기 있는 리기드 바디를 가져와서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친구를 가리키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rb를 실존하는 오브젝트, 이 진짜 리기드 바디에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큐브가 위로 뜨네요. 모든 건 여기로 이어져요. 유니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가진 컴포넌트를 조립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해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그 친구의 내장 기능을 사용하면 사실은 실존하는 오브젝트가 사용된다는 개념이죠. 즉, 콜바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쓴다는 개념을 구현할 수 있게 돼요. 이걸로 모든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자세한 문법은 제가 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요,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그 친구 자체가 아니라 걔를 가리키는 단순한 화살표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걸로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3, 4개월 동안 끙끙 헤매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어요.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